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뜨거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있는데요. 113년 전, 오늘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하늘도 맑고 이제 태양빛이 너무 뜨겁고 올해 여름은 정말 뜨거운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형님. 네, 이제 여름의 끝자리인데요. 이달이 8월입니다. 맞습니다. 8월하고도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8월 29일이거든요.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압니까? 혹시 뭐 경수국치 이런 때인가요? 그렇지. 바로 경술국치, 나라가 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은 8월 15일 광복 해방의 날도 있고 8월 29일 망국의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의 8월은 지금 이 태양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자유와 자주 이런 것을 외치면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분연한 울산 청년들의 외침이 살아있는 곳이 8월이거든요. 그 현장이 울산에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그 의미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울산과 독립투사 뭔가 연기가 잘 안 됐었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형님. 네,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네. 1919년의 울산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청년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병영 3.14입니다. 여기 뒤에 건물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물인 건가요? 여기가 이제 3.14. 이 3.14는 이제 울산에서 3.1 운동 당시에 여기 한 2천여 명의 주민들, 청년들이 만세를 외치고 나갔거든요. 그때 그 현장에서 4명이 돌아가시고 22분이 이제 옥고를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과 옥고를 치렀던 분들, 이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당. 이곳이 바로 3.14입니다.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건물이었군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이 건물은 여기가 병영성이 있잖아요. 병영성의 부속 건물, 영모각이라는 부속 건물이었어요. 이 부속 건물을 이제 고쳐가지고 해방되고 나 1955년쯤에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까지는 여기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동대산 저기서도 지냈고 산에 올라가서도 지냈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갖고 숨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3.14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었고 그런 3.14의 정신을 여기에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비석도 세웠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이곳에 모시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그들의 애국충원을 기리기 위해 세운 3.1충원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비석이 그냥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뭔가 글자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석이 그냥 예사로운 비석이 아니에요. 이 3.14와 더불어서 이제 그 외솔 최은배 선생님께서 이 3.1 운동, 울산의 병영 만세 운동에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직접 글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조원규라는 분이 이제 이걸 새기고 그래가지고 만든 아주 의미 있는 3.1 충원비입니다. 그 외솔 최현배 선생님께서 만드시고 조각까지 하셨다니 정말 의미가 있는데 보면 형 받으니 해놓고 네. 징역 2년 그리고 태형 이렇게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자세히 나와 있죠. 여기 네. 보면 이제 태형이라든지 징형이라든지 우리 그 당시에 병영 만세 운동에 가담했다가 일경에 체포돼서 가장 주도적인 인물로 찍힌 사람들이 22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해가지고 그분들의 정신을 새기기 위해서 다 옆에 적어놨습니다. 그분들 이름까지 새겨놓다니 정말 의미가 있는 비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멀 것 같았던 울산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다고 하니 놀라운데요. 당시 독립투사들의 울분에 젖은 외침은 이곳 3.14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3.14까지 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독립투사분들의 사진 그리고 위패들이 잘 모셔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가 이제 3.14.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곳이 그
병영 만세 운동의 성지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 조선 시대의 그 전형적인 목조 사당의 형태를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맞배 지붕의 형태를 취한 사당으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저희가 3.1절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왜 3월에 하지 않고 4월에 울산에서 그 독립운동 한 건가요? 그러니까 3.1절, 3.1운동, 이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우리 민족의 만세운동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늦게는 5월 달까지 전국적으로 퍼졌던 것을 우리가 3.1운동이라 하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하고 서울하고 좀 떨어져 있기도 했고 그 소식이 좀 늦게 전해졌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서울에서 유학을 했던 그 천도교들 그리고 유학생들 이 중심이 돼서 그 현장을 보고 거기서 기미 독립선언서 그리고 태극기 이런 것을 품고 울산에 내려옵니다. 그럼 천도교도들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 달 후에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병영초등학교는 병영 3.1 만세 운동의 첫 출발지였는데요. 병영 3.1 만세 운동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뒤에 보니 이곳이 그 울산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군요. 그렇죠. 이제 병영 만세 운동의 현장인데 이곳이 이제 울산군 하상면 그 당시에 면 소재지가 여기 있었고 그 여기가 완전히 이제 가장 중심지였죠. 울산의 중심지였던 만큼 그 3.1운동 하기에 정말 최적지였군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하상면 사무소에 등사기하고 각종 장비를 훔쳐와서 이제 만세 운동에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왜? 기미독립선언서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다 적으면 너무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그걸 오래 걸리죠. 등사기로 밀려고. 근데 훔쳐와서 딱 해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일일이 필사를 합니다. 필사하느라 고생했을 것 필사를 같습니다. 한쪽은 필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엄준이라는 분은 이제 이걸 필사를 했고 그다음에 태극기를 또 만듭니다. 500장 정도 만들었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날이 1919년 4월 5일. 4월 5일. 여기가 일신학교 자리입니다. 지금 병영초등학교, 병영초등학교의 전 이름이 일신학교거든요. 아, 여기 원래 밀신학교였던 예. 거군요. 이 일신학교 운동장에서 네. 공을 뻥 차가 올리면 그걸 신호로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로 했거든요. 그때 기록으로 한 1,700여 명 하는데 거의 이 하상면 병영 일대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다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 병영 만세운동 당시에 그 승록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기억해야 될 많은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영 만세 운동에 주도적으로 이제 기미 독립 선언서를 필사했던 분 아까 이야기했죠. 엄준이라는 분도 있었고 또 문성초라는 분도 있었고 김응용이라는 분도 있었고 이런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사지를 다 내놓으신 분도 있고 또 젊었을 때부터 비밀 결사 조직에 가담했던 분들도 있고 자기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내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22분, 이 22분들은 2년 8개월부터 6개월까지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하전 수모를 겪은 분들이거든요. 여기 하상면에 있다가 부산까지 끌려가가지고 부산에서 재판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런 분들의 스토리가 결국 이 병영에는 여전히 구전으로 선배들의 입으로 다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의 학생들도 그런 것을 잘 배우고 있고 가까이 또 외솔 기념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전해내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세운동이 울산에서는 병영에서만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병영하고 또 언양하고 그리고 남창 이 세 군데에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이제
울산의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울산 지역에 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한 고장에 드물게 3군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중심지, 그 남쪽 그리고 서쪽에서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네. 울산에서 특히 이렇게 독립운동에 불이 붙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울산은 흔히 항일, 이런 민족 정신이 굉장히 뛰어난 뿌리를 자리 잡은 고장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삼한시대부터 여기가 왜구들이 덕실거렸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왜구들과 늘 맞부딪혀 생활했던 곳이기 때문에 일제, 일본 이런 데에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일제가 본격적으로 190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특히 이제 망국의 날인 1910년 8월 29일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경술국시로 일본에 넘어간 이후에 이 울산 청년들은 피가 끓었던 거죠. 그런 자극이 필요했는데 그 자극이 바로 서울에서 일어났던 기미 독립선언이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각 지역의 청년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그런 항일 순국의 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산에 이런 걸출한 독립투사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였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도심 속 푸른 자연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달동문화공원인데요. 이곳에 울산 항일 운동 기념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주 오가는 이 남구, 이 시내 한복판에 그 기념탑이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네, 사실은 이 탑이 세워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울산 시민들도 여기에 이 울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탑이 뭔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의아합니다. 이게 이제 2020년이 이제 우리 한일, 그러니까 만세운동,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이거 의미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준공은 2021년에 준공을 했죠. 그러니까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새로운 탑입니다. 그리고 이 탑은 102명의 울산의 항일 운동에 앞장섰던 어떤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한 그런 탑입니다. 그렇게 독립을 위해 몸 바치신 분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탑은 이제 그냥 지금 전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뒤로 들어가 보면은 그 우리 울산의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의 활약상 이런 것들이 쫙 새겨져 있거든요. 오셔서 일일이 한번 살펴보면은 참 산교육장이 됩니다. 저도 늘 와가지고 앞만 보고 왔었는데 네. 한번 오늘 지도 한번 더 가가지고 꼭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여기 와서 많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탑에는 외솔 최연배 선생, 고원 박상전 의사를 비롯해 울산에 걸출한 독립투사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잘 몰랐던 독립투사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탑에 새겨지지 않은 뭔가 독립투사 분들도 있나요 혹시? 탑에 새겨지지 않은 독립투사들도 물론 계시겠죠.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된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새겨진 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에서 1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탄생했던 굉장히 유서 깊은 마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 선바위 쪽에 하면 이반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쪽에는 손후익 선생님이라든지 이우락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관술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분들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활약했던 아주 유서 깊은 마을도 있습니다. 손수익 선생님이나 이후라 선생님은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그 손후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산 김창숙이라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했던 모집책의 중심이었는데요. 그분이 영남 일대에서 이제 그 군자금 모집을 하다가 양산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할 때 이반 마을에 자신의 집에 심산을 숨기고 치료를 하면서 같이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뛰어들었던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요. 또 이우락 선생님 같은 분도
특히 이제 그 우리 파리 의정서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 파리 의정서는 뭐냐면 파리에 모인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명성황후 시해라든지 그러니까 국권을 침탈당하는 어떤 일제의 만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계의 지도자한테 알리는 의정서라는 걸 채택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보내는 거죠. 그때 우리 이유락 선생님이 영남의 학자들의 그 대표로서 서명을 했던 굉장히 이름난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울산의 독립투사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평화가 더 값집니다. 울산과 독립투사 이제 뭔가 커넥션이 엄청 끈끈하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이제 방송이 되는 오늘이 이제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인데요. 이 경술 국치일에 바로 울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앞에서 우리 그런 손혜익 선생님이라든지 이유락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그 선열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가슴 벅차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울산 이 독립투사 분들이 우리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되면 좋을까요? 울산은 항일의 성지입니다. 항일의 성지고 민족의 자유, 번영, 평화 이런 것을 위해서 젊은 목숨들이 하나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었던 열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민족 정신들을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늘 개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울산실록에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독립투사 분들이 뭔가 피땀을 이뤄서 지켜낸 이 땅인 만큼 저희도 이 8월에 맞춰서 뭔가 그런 것들 많이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시그널로 이명준 그 우리 진행자께서 네.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이 유난히 와닿는 오늘입니다.